서양음악사의 마지막 장, 제27장, 20세기 말의 음악적 상황과 최근의 음악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 음악을 크게 나누자면 23장은 20세기 초반의 음악적 상황에 이어 10세기 초반의 두 갈래 음악적 경향을 차례로 얘기했습니다. 24장은 조성을 대체하자는 음열기법, 그리고 25장은 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는 새로운 음악 양식, 그리고 26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그래서 1950년대, 1960년대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갈래의 음악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20세기 말 1970년대 이후예요.지만은 거의 우리와 동시대의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ntemporary. (20세기) 말의 음악적 상황에 대해서 쭉 이제 교재에는 나오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컴퓨터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잘 알지 모르겠는데 페레스트로이카 1990년대예요.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서의 냉전 체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세계화, 지구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스트는 이후, 뭐뭐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지난 시간까지 봐왔던 새로운 것, 창의적이고 뭔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실험적인 것, 아방가르드라고 그랬다면 그 이후에 음악은 어떤 방향의 음악뿐만이 아니고 예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갔느냐 하면 한마디로 다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원적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방향이 아니고 여러 방향이 공존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실험 정신의 연장, 그러니까 어려운 현대음악, 그러니까 예전에 총열음악, 뭐 전자음악, 알레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듣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음악, 그런 어려운 현대음악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통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생략하겠고요. 그와는 반대로 모더니즘과의 단절, 그래서 좀 더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말하자면 쉬운 현대음악으로의 방향 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신낭만주의, 새로운 단순성, 인용기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의적입니다. 교재에서 우리가 교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밖에도 20세기 말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 현상들이 공존합니다. 페미니즘, 음악, 여성 작곡가들이 활약, 또 크로스오버, 알죠? 경계 허물기, 요즘에는 융합이라는 말이 대세인데 20세기 들어서 라디오, TV, 또 컴퓨터, 인터넷 등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음악이 일반 대중한테 이제 쉽게 접근하면서 예술음악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 허물기가 이제는 뭐 흔한 현상이 되었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음악과의 융합죠. 그러니까 컴퓨터 음악과 실제 연주와의 융합. 요즘엔 더 나아가서 뭐 AR, Artificial Reality하고 XR, Extended Reality의 융합.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 BTS 같은 경우에는 XR 같은 걸 무대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이제 클래식 분야에서도 이거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요즘 들어서는 메타버스, 이것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타예술과의 융합, 혼합, 특히 영화 같은 미디어와의 융합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으로 세계 음악의 관심, 여태까지는 서양 음악, 즉 서유럽 음악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는데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서양이 19세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20세기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전 세계 전통 음악의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서양 음악과 결합되어 많이 연주되고 또한 연구됩니다. 이렇게 20세기 말에 다원성이 음악의 키워드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얘기한 쉬운 현대 음악, 쉬운 현대 모더니즘과의 단절, 어려운 음악과의 단절, 쉬운 현대 음악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현대 음악이라고 그러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보려는 관심도 없어요. 그쵸? 사실 모더니즘 음악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실험적이고 그러면서 청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서양 음악은 대체로 새로움을 추구하되 어려운 음악을 지양하고 피하고 보다 듣는 사람들, 즉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교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신낭만주의. 말 그대로예요. 감정을 중시하고 감정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전공자인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조성음악을 좋아하죠. 조성. 그러니까 멜로디를 따라갈 수 있고 조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조성을 꼭 그렇게 고수하지는 않지만은 전통적 장르와 형식,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 그리고 전통적인 조성은 아니지만은 협화음을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자. 교재에서는 그 중에서 고레츠키라는 사람, 펜데레츠키 이 두 사람은 다 우연히 폴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윤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림 등을 언급하고 있고 특히 윤희상의 곡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는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을 알아보겠습니다. 헨릭 고레츠키 혹은 원어로 하면 구레츠키라는 말이 맞다고 그래요.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인데 역시 처음에는 무저음악, 음열음악 그리고 음색기법에 치중했지만은 1963년 이후 단순화된 어법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6년에 교향곡 3번을 작곡했는데 교향곡이라는 걸 달고 있죠. 물론 부제는 슬픈 노래의 교향곡이라고 그런 부제를 달고 있지만은 근데 이 곡이 런던 심포니 데이비드 진만의 지휘의 런던 심포니와 던 업쇼라는 유명한 미국의 소프라노죠. 이 사람의 녹음으로 이렇게 CD로 나왔어요. 그 후에 느닷없이 1991년에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31주 연속 1위에 오르고 뿐만 아니고 팝을 포함한 전체 차트에서 6위에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만 장이 넘게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만 5천 장 이상 팔렸다고 그럽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금을 뭔가 올렸다는 거죠. 코드가 맞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갔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이니까 폴란드가 독일 옆 나라니까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등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곡은 아우슈비츠는 아니고 폴란드에 있는 대규모 그 수용소에 벽에 쓰인 그 18살 소녀가 벽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벽에 시를 썼어요. 시 형식의 기도문인데 이게 발견되고 그래서 구레츠키가 이 시에 의거해 이 곡을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슴 아픈 어두운 역사를 살펴보고 반성하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보면은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란 말은 깊은 개인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교향곡 전체는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느린 악장이죠. 슬프니까. 그리고 1악장이 물론 가장 길지만 우리는 2악장 일부를 들어보겠는데 아까 말한 그런 슬픈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부제가 슬픈 노래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 기도문이 어머니 안 돼요 울지 말아요. 천상의 정결한 여왕이시여 항상 저를 지켜주소서 아베 마리아 이런 단순한 내용이 단순한 음형으로 이제 노래되는데 현대적 선법에 따라서 반복되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점점 고조되는 음향으로 슬픔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어보겠습니다.
just